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들들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난번과는 이제 경우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또 갖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번은 또 둘 다 공교롭게도 반란 과정에서 아버지가 희생되고 그 아버지 원수를 예, 찾아서 죽였던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또 처벌 내용은 조금씩 달랐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조 때 이야기예요. 1736년, 영조 12년입니다. 충청도에 살던 박성창이라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찔러 죽이고 자수해서 역시 처벌을 자청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원수는 이제 최득천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아버지를 해치고, 그 아버지를 아마 살해한 것 같아요. 최득천이. 자세한 상황은 안 나옵니다. 최득천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오는데 정황상 이제 최득천이 해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해치고 이 박성창의 어머니는 맹인이었습니다. 장님이었어요. 그건 앞을 못 보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힘도 없고 뭐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또 강제로 취해서 9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당시 이제 박성창은 너무 어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맹인인데다가 힘도 약하니까 아주 흉악한, 자기 남편을 죽이는 인물이었지만, 또 뭐 맹인이니까 보지도 못했으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죽였는지 그것도 확실히 뭐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알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남자와 이제 9년을 살게 됩니다. 박성창은 이제 최득천 눈에 띄었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릴 때 아주 달아나요. 그래서 숨어서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9년이 지나서 좀 장성해지니까 찾아온 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죠. 어머니를 찾아와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은 사실은 옛날 남편, 지금 남편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 아들, 옛날 남편의 아들이 와서 지금 남편을 죽이겠다고 하는 건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또 살았던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기꺼이 도와주기로 하고 결국은 아들이 그 현재 남편인 이제 최득천을 살해하는 것을 이제 도와서 결국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박성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최득천을 죽이고 나서 이제 관가로 자기가 자수를 했죠. 처벌 관아에 어쨌든 그런 보고하지 않고 죽이면 처벌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상식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충청감사였던 이종백이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해달라. 그래서 형조에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이제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경우는 더 큰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지만 의로운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중국 이제 경전 중에 하나 이제 주례라는 경전에 보면 사람을 죽였지만 의로운 자라는 표현에 이렇게 이제 부모 원수를 갚는 경우를 의로운 자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조 심의 과정에서 이제 고전이 이제 일단 언급이 되고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또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살다가 장성해서 9년 만에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까 그 일은 아주 기특한 일이다. 그리고 그 효성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어쨌든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한 사람을 자기 자식이나 손자가 죽이면 장 60대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지난 이시의 난이나 이괄의 난 뒤에 자식들 경우에는 이제 각각 다르게 이제 처벌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이제 형조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데 어미의 경우 이제 눈이 멀고 힘도 약하고 하니까 용악한 사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형세상 인지상정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들의 복수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기꺼이 따랐으니까
그 9년 동안의, 열애 동안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처신이, 어쨌든 남편의 원수와 함께 살았으니까 처신이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처벌할 수는 없다. 왜? 폐질, 지난번 이제 폐질, 독질 아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법적으로 이제 뭐 벙어리라거나 난쟁이라거나 아니면 뭐 사지 중 불구 하나가 불구라거나 뭐 이런, 그래서 신체 기능 하나가 폐해진 경우는 이제 폐질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장님이니까 역시 또 폐질이죠. 폐질인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데, 이 어미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미는 뭐 일단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아들을 이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박성창을. 그러니까 이제 홍문관에 이 옛날 고사를 살펴서 아뢰도록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영조가.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하고요. 또 등장하는 게 지난번 그 신면의 아들 신용계입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를 했었죠. 아비 죽인 원수를 도성에서 도끼로 찍어 죽였던, 그랬는데 이제 신용계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죠. 조정에서 용서한 사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홍문관에서는 박성창도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박성창이 이제 9살의 어린아이로 자기 아버지 원수를 기억했다가 9년 뒤에 어미를 찾아가서 아주 대낮에 원수를 갚았으니까 아주 이전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특이한 경우다. 그리고 스스로 관아에 자수를 하고 당연히 죽을 죄를 졌다고 해서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아주 떳떳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경우다. 그래서 중국의 왕세명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왕세명, 이제 중국의 고사가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 왕세명은 이제 명나라 때 이제 효자입니다. 잠깐 이 왕세명 사례를 뭐 그 영조가 이야기하면서 왕세명 사례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왕세명의 일은 뭐냐면, 왕세명의 아버지 왕량이 자기 조카뻘인 왕준과 재산 다툼을 벌이다 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왕준이 조카뻘이니까 이제 왕세명과 왕준은 이제 뭐 같은 학렬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그 시체 안치실 그런 게 따로 없으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시신이 금방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세명은 자기 아버지의 시신이 부패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관아에 이제 알리지 않고 그냥 장례를 치릅니다. 대신 이제 왕준이 이제 아마 재산 다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왕량을 죽이면서 왕준이 그 재산을 많이 차지했겠죠. 그러면서 일부를 이 왕세명에게 밭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세명은 그 밭을 받으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세명 입장에서는 이제 거짓으로 화해를 한 거였어요. 거짓으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았던 밭에서 나오는 그 수확을 전부 돈으로 바꿔서 전부 창고에 봉해둡니다. 그리고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왕준이 아마 지도 양심이 있었던지 왕세명에게 그 물건 같은 것들을 좀 계속 선물이죠, 보내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다 받아서, 물론 이제 옛날 현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물고기든 뭐 생선 같은 거, 고기든 그런 것도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그 현지 시가로 계산해서 전부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아무도 모르는 밀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버지의 초상화를 거기다 걸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올려요. 그리고 자기가 휴대하던 칼도 함께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칼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라는 것을 또 새겨요. 근데 이 왕세명이 이렇게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한 거를 왕세명의 아내, 왕세명의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이제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나요. 3년상을 치렀어요. 뭐 3년상이면 만으로 치면 2년이죠. 3년상을 치르고 아들까지 그 사이에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낳아서 2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왕세명의 생각은 자기 후사가 생길 때까지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원수를 갚았다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왕량, 자기 아버지부터 이어지는 대가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사를 두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왕준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원수죠. 왕준은 그 당시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까 그 원수를 갚겠다는 그 내용을 새겼던 그 칼을 들고 가서 그 머리를 베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알립니다. 아버지 원수를 내가 갚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창고에 봉해 놓았던 그런 이제 기록을 전부 가지고 관아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관가에서 이제 용서를 해요. 이거 뭐 이렇게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한 복수는 못 봤거든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참고 뭐 그런 상황들 다들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관가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화해하거나 이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왕세명의 그 상황이 이제 그럴 듯하니까 관가에서는 용서를 했겠죠. 근데 이제 왕세명의 그 뒤에 처신이 더욱더 특이하니까 관가에서는 용서를 했는데 국법상으로 자기는 처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에게 죄를 주겠다 해서 곡기를 끊어요. 그때부터 음식을 먹지 않고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세명은 아주 특이한 효자로서 중국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던 이제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이 박성창을 이 왕세명에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조가 그렇게 이제 기특하게 여겼으니까 특별히 형장을 치지 말고 풀어줘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명률에는 장 60대를 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라는 때 이문웅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았지만 이제 형장을 맞고 유배까지 갔었죠. 그리고 그냥 용서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지역에 부역을 면제해서 효성을 표창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복호라고 해서 그 집에 이제 그 집집마다 나오는 부역이 있어요. 호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면제해 주는 걸 복호라고 했어요. 이제 복호를 해준 거죠. 그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자벽들 있잖아요. 뭐 부역 같은 거 있으면 뭐 어디 성사할 때라든가 길 놓을 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이제 동원되는 걸 이제 그 호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면제해주고 그 상까지 받은 거예요. 처벌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어미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머니도 이제 풀어주어서 박성창으로 하여금 또 장애인이니까 보호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였지만 처벌은커녕 오히려 표창한 사례가 된 거죠. 이 박성창의 사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 영상 그리고 오늘 영상 다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죽인 이제 세 아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 세 경우에 대한 판결이 제각각 다릅니다. 세조 때 신면의 아들 신용계는 그냥 따지지 않고 불문에 붙였죠. 그냥 용서를 했죠. 인조 때 이중로의 아들 이문웅은 정상을 참작했지만 형장을 치고 전주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 박성창은 죄를 묻지 않는 거는 이제 세조 때 신용계와 같지만 오히려 표창까지 해요. 그 세 경우가 다 다른.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박성창이 뭐랄까 죄를 처벌을 안 받았을 뿐 아니라 표창까지 받았으니까 가장 좋은 그런 처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기 순으로만 봐도 그렇고 이제 뭐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시대가 가면서 뭐 관대해진다거나 엄격해진다거나 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조 때는 용서했고 인조 때는 또 형장을 치고 유배까지 갔다가 영조 때는 죄를 묻지 않고 또 표창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뭐 들쑥날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대명률을 적용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형전 규정이 또 바뀐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판단이 달라졌던 가장 큰 조건은 뭐냐?
결국 임금의 의지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법 위에 임금의 결정이 있었던 왕조사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는 이제 특수한, 일단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진 않아요. 법을 인정을 하지만 또 법의 틈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왕이 말하는 게 곧 법이 됩니다. 그걸 이제 수교라고 해서 왕의 이제 전교를 받았다 해서 수교. 그게 꼭 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녀요. 그리고 이 형률 같은 경우 이제 정해진 경우도 임금이 그거를 감경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죄를 더 주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장만 쳐야 되는데 죽인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유배를 보내야 되는데 죽인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받았던 신용계라든가 세조 때, 영조 때 박성창은 임금의 어떤 특별한 재량에 의해서 감경됐던 것이죠. 결국 이런 게 이제 결국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에도 이제 대통령 사면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치주의로 보면 사실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정권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 받았던 사람을 바로 사면해서 다시 또 출마시키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면권도 어느 정도까지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남발이 될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대통령 사면권의 뿌리는 이런 이제 왕조 시대 왕의 사면에 이제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요 박성창의 사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사면권의 어떤 그런 케이스로 그런 맥락에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